한국의 한 대학로에 웬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을 향해 뛰어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며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요. 도대체 한국인의 정체가 뭐야?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속으로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작가로 일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헐리우드의 한 제작사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 로엘입니다. 남들은 헐리우드에서 일한다고 하면 정말 멋지다며 부러워하는데 제가 막상 와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 환경은 열악합니다. 몇 번이나 관두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제작사에 아빠가 간부로 계시기도 하고 저는 딸 셋인 집의 장녀로서 아빠의 로망을 실현시켜드리고 싶기도 해서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나 같은 노땅에게 할리우드는 추억이라며 지금이야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언제 어디든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꾸고 흑백 TV에서 보는 배우의 열연으로 웃고 울고 했다면서 영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런 할리우드가 요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2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헐리우드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최고 히트를 연달아 이뤄내는 한국 영화 때문이죠. 안방에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는데 죄다 한국 영화만 인기가 치솟으니 헐리우드 전체적인 생존 문제가 걸린 것 아닌가 할 정도예요. 제작사들마다 비상사태예요. 적게는 몇백억부터 수천억에 들여 작품을 만들면 죄다 한국 영화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최소 손해보지 않는 시점까지만 가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죠. 영화 제작 자체 예산도 크지만 배우, 스텝, 스튜디오 운영진, 배급사, 영화거래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까지 다 더하면 영화 한 편 만들어질 때 청중의 취향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로 갈립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작가팀은 흥행에 대한 부담과 연일 계속되는 노동으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미국 작가들 파업 사건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방송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OTT 서비스가 생기면서 작가들의 일이 더 많아졌는데도 임금은 줄어들고 있어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인데다 제작사마다 한국 영화를 따라잡을 창의성,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작가에게 요구하는데 작가들의 한계를 느낀 제작사들은 그 과정에서 AI를 사용해라는 지시가 자주 내려져 왔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AI를 학습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미 현장에선 AI가 만든 대본 초안을 작가들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서 작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내 것인지 AI의 창작물인지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작가의 글을 AI가 한국 영화의 컨셉과 맞게 편집하면서 AI가 편집한 글이 제작사에 채택되어 영화에 반영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1만 명 넘는 규모의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을 강행하게 되었고 장장 150일가량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파업에 동참했지만 저는 아빠가 회사의 임원이기도 하셨고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속해 있는 수십 명의 작가들은 파업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 건물 전체가 냉랭했습니다. 파업이 있더라도 회사의 인기 시리즈는 계속해서 원고를 쓰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원고가 없으니 일이 진행될 리 없죠. 예상보다 길어진 파업에 회사는 비상대책회의를 세워야 했고 저 역시 아빠의 일을 도와야 했기에 평소보다 2배의 일을 하며 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전 미팅 때 상무님께서 로엘, 너가 다니던 대학교에 단기 작가 알바를 할 친구를 최대한 모아 오렴하셨죠. 제가 LA에 학교를 나왔다 보니 세계 각 나라의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한국인 친구 승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승희는 지금 미국의 한 언론사의 기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승희에게 헐리우드 작가들의 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단기 알바라도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승희는 지금 경제사범 관련 특종사건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거절하면서 괜찮다면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인데 잠시 3개월 정도 미국에 머무른다면서 하던 일이 광고 카피라이터를 쓰던 작가여서 글솜씨는 좋을 거라면서요. 저는 아빠와 상무님께 소식을 알렸고 이틀 뒤 승희가 소개해준 강민정이라는 한국인이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민정이는 단아한 외모에 능숙한 영어 실력을 겸비했고 한국 넷플릭스에서 보던 한국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차 미국에 들렀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다며 여행을 더 즐겨보려고 했대요. 저는 속으로 저런 여유 있는 삶을 사니까 예쁜 외모가 유지되는구나 하며 늘 창작의 고통과 원고마감에 쫓기는 제 삶과 추리해진 저의 외모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민정 씨는 오자마자 영화 원고의 구조를 익히더니 방송되고 있는 작품의 대본을 이틀 내내 읽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차기 작품의 컨셉을 정했는지 방송 대본을 바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보여준 민정 씨의 완성된 원고를 읽은 회사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고퀄리티의 글솜씨를 보여줬죠. 저는 점심 식사 때 광고 카피라이터가 좋은 글을 뽑아내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너는 글을 참 잘 써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민정은 고개를 까딱하며 미소를 띄울 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고개만 까딱하고 웃고 마는 거요. 마치 가소롭다는 듯 그렇지만 본인은 예의 바른 사람이니 살짝 반응은 해준다. 뭐 이런 느낌? 실력이 좋고 외모도 좋은 건 인정하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쎄하게 들었다니까요. 민정 씨는 빠른 기간 내 임원들 미팅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우리 제작사에서 영화가 한 편 다 만들어지고 개봉 시기를 정하는 회의였죠. 흥행이 기대되는 상업적인 작품이 아니어서 회사도 그냥 손익분 기점만 채우자는 취지로 임하고 있었는데요. 상무님은 경쟁사의 야심작이 연말에 맞춰 개봉할 예정이라 우리 회사는 경쟁을 피해 경쟁사 개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들어가자고 했죠. 그건 헐리우드 제작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굳이 바위로 계란을 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정 씨가 발언을 해도 되겠냐고 묻더니 경쟁사의 영화 흥행이 확실하다면 같이 개봉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서요? 휴가철이나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성수기에는 흥행을 이끌어가는 한두 편의 대작 영화 외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흥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는 대작 영화가 개봉하면 그만큼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대작 영화의 예매나 현장 구매에 실패한 관객들이 함께 상영하는 다른 영화를 선택해 관람하기 때문이라면서요. 민정 씨의 기억으로는 10년 전쯤 한국에서 휴가철에 맞춰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대흥행했는데 가벼운 주제의 오락 영화인 해적이라는 작품이 일주일 뒤 개봉하면서 과감한 맞대결을 펼쳤고 대작이 주도했던 여름 특수의 콩고물을 톡톡히 먹어서 손익분 기점을 가뿐히 넘었다면서 말이에요. 회사의 임원들은 민정 씨의 놀라운 통찰력에 아주 박수를 쳤죠. 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할 일만 딱 하고 조용히 있는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한 민정 씨의 도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녀 덕분에 작가들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무사히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민정은 짬짬이 알바처럼 일하다 미국 여행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힘들게 3개월을 함께 일했음에도 저는 민정 씨에게 왠지 모를 벽이 느껴져 그녀의 연락처를 묻지도 않았고 다시 만날 기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제작사에서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 곧 마무리되어 가서 첫 개봉 시장을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던 차였어요. 들리는 말로는 회사에는 팀을 꾸려 한국 시장을 탐색해보기로 했고 홍보팀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아빠를 졸라 한국에 가는 프로젝트 팀에 꼽살이 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낙하산 찬스를 썼던 거죠. 거기다 파업 기간 동안 혼자 열일한 공로도 물론 컸고요. 너무 신난 저는 대학 친구 승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국을 가게 되어 너무 설레고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승희 역시 그 기간에 맞춰 부모님 뵈러 한국을 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 가면 전국 맛집을 꿰고 있는 둘째 이모랑 여행을 하기로 했으니 함께 하자는 것이었죠. 새로 급부상하는 영화의 성지 한국에 가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함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진행하는 홍보 업무를 열심히 내조하며 일정을 마쳤고 이내 저의 자유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승희와 연락 후 한국의 대학로를 가게 되었는데 대학로 축제 기간인지 지역 축제인지 몰라도 오래된 한국 전통 분위기에 동그랗고 따뜻한 불빛을 내는 전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 본 저녁 축제처럼 금빛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한국의 커플들은 빈티지한 컨셉의 마을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이 선택하는 물건들을 보며 완전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승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면서 다행히 둘째 이모가 거기 도착했고 자기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 모르는 전화가 와도 꼭 받으라면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승희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똑같은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와우 로엘 웨어 아유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곧 저를 찾은 듯한 소리를 내며 저한테 달려오고 있는 여학생이 보였죠. 저는 그녀가 다가올수록 못 본 것을 본 것 마냥 입이 떡 벌어졌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승희의 둘째 이모가 강민정 씨였던 겁니다. 놀라워하는 저를 보며 개구쟁이 표정을 짓더니 한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도도하고 차가웠던 그녀가 말이죠. 알고 보니 승희는 미국에 여행하러 온 자기 이모를 우리 제작사의 단기 알바로 추천해줬던 거였고 승희 이모님은 여행 경비도 벌 겸 재밌게 알바를 도전해봤다고 해요. 저는 강민정 씨 아니 승희 이모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민정 씨는 20대의 외모였고요. 저 얼굴이 어떻게 50대라는 거지 싶었죠. 제 막내 동생 해나보다 어려 보여 분명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졌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도 이미 유명한 사실이고 특히 헐리우드에서도 동안하면 한국인을 꼽는다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 겪으니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또 없더라고요. 곧 승희가 도착했고 한국의 동안 외모는 승희에게도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볼록한 이마와 오똑한 콧대, 짧은 인중, 뽀얀 피부, 백설공주도 울고 갈 검은 머리칼까지도요. 승희 이모와 승희는 한국이 음식이 다양하고 화장품도 발달되어 있어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도 젊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겸손인 것 같고 절대적으로 유전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좋은 화장품 많고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늙어 보이잖아요? 미국 청소년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무슨 13살이 저래? 하며 좋은 말로 성숙해 보인다고 표현하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한국인의 동안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승희 이모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오해도 풀게 되었어요.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제가 민정 부르면서 이것 좀 해줄래? 하며 하대하는 것이 아주 꼴보기 싫었다네요.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텃세라는 걸 부리는구나 하며 알바하는 동안 조용히 지내다 가려고 말을 아끼고 많이 참았다고 하는 것 있죠? 털털한 성격마저 젊은 20대 같았어요. 저는 승희와 LA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헐리우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화장품을 폭풍 검색하고 있답니다. 가꾸지 않았다 간 다음에 승희 이모를 만나면 제가 더 늙어 보일 것 같으니까요. 로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실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은 외모만 봐서는 서로의 나이에 대해 잘 알아채지 못하긴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의 외모는 동양인 중에서도 더욱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전 세계 미의 기준이 한국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덩달아 신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올해 6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홍보를 위해 세계적인 슈퍼스타 톰 크루즈와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 2박 3일의 방한 일정 중 공식 행사 외에도 서울 곳곳의 식당가에 출몰하면서 그의 한식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도착 후 첫 숙소 근처의 식당을 방문해서 한우 꽃살, 한우 안심, 생갈비, 양념갈비 등 여러 종류의 한우들과 누룽지, 된장찌개, 비빔냉면, 물냉면 등 식사 메뉴들을 주문했었죠. 톰 크루즈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젯밤에 코리아 바베큐를 즐겼는데 정말 맛있었다라는 소감을 말하는 등 2박 3일의 방한 일정 내내 서울 곳곳의 식당들을 섭렵하며 갖가지 한식을 즐겼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자연히 한국에 대한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헐리우드 스타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중 한식은 외국인 사이에서 관심이 매우 큰데요. 하지만 이런 한식의 인기는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우아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헐리우드 대표 스타 기네스 펠트로 그녀는 특유한 기품 있어 보이는 외모와 귀족다운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바로 채식주의자이자 유기농 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공식 계정에 김밥과 김치를 디톡스 런치 메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녀가 소개한 김밥은 구운 닭가슴살과 야채를 넣어 말고 김에 참기름을 발라 자르지 않고 한 손으로 쥐고 김치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김치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주 완벽한 김치 팬케이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그녀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돌판 위에 빨간 김치전이 마치 피자처럼 8등분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치전 정가운데에는 잘 눌려진 깻잎이 있어 눈길을 끌었죠. 또 한 명의 여배우도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3총사에 출연한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 밀라 요보비치 또한 한식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라 요보비치는 그간 자신의 SNS를 비롯해 인터뷰 등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태권도복을 입고 격파 시범을 보이는 딸 에바 앤더슨의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고 집에서 불고기를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한다라며 한국을 향한 무한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학회에서도 불고기 같은 세련된 육류 문화가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신비한 동물 사전 등으로 친숙한 할리우드 배우 매즈 미켈슨도 한식에 푹 빠져 매일같이 한식당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한식당 사장님이 올린 트위터에는 매즈 미켈슨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듯 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삼겹살을 열심히 굽고 있었고 불판 앞으로는 된장 뚝배기와 상추 등 여러 밑반찬이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미켈슨은 7일간 이 식당을 6번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3번은 혼자 와서 먹고 나머지 3번은 친구들과 왔다고 해요. 그는 삼겹살부터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족발, 갈비덮밥, 불고기덮밥, 잡채, 탕수육 등 매일매일 다양한 메뉴를 즐겼고 한식집의 사장님은 SNS를 통해 여러 번 방문해주신 할리우드 배우 감사합니다 라며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죠. 한식은 평소의 건강식을 넘어 다이어트식으로도 외국에서 인기입니다. 최근 로컬 푸드나 슬로우 푸드처럼 음식과 환경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한식은 채식에 기반을 둔 친환경 식사로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카고 대학 연구 결과도 나왔었죠. 이런 한식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용한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죠. 한국에서도 큰 흥행을 끌었던 쥐라기 월드 트와일라잇에 출연한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입니다. 그녀는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관리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아직까지도 스크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고무줄 체중 때문입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은 비활동기에는 체중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작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입금 전후 모습이라는 짤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브라이스 하워드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녀는 영화를 찍지 않는 비활동기에 무려 1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놓칠세라 파파라치가 24시간부터 그녀의 살찐 모습을 찍어대는데요. 그것이 강박으로 이어지고 폭식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하네요. 2007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무려 36kg이나 찐 그녀는 굉장히 우울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걱정을 언제 했는지 무색하게 두 아이까지 출산한 엄마 같지 않게 아주 날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외모를 되찾은 비결을 물으니 바로 한식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니 디톡스 요법을 했다는 등의 그런저런 대중성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어서 주위를 놀라게 했죠. 그녀는 동료 배우였던 크리스 프렛이 김치를 먹는 걸 보면서 한식을 시작했고 이후 LA를 비롯한 미국 도시의 한인타운을 자주 방문해서 삼계탕, 비빔밥도 즐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삼계탕이 고칼로리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추천되지 않는데요. 평소 고칼로리 폭탄 음식이 미국의 주식으로 자주 거론되다 보니 삼계탕 정도만으로도 건강한 식사로 받아지나 봅니다. 이런 케이스는 또 있어요.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서 김치, 잡곡밥, 콩나물국 같은 음식을 즐겼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다이어트식은 라면, 떡볶이, 김밥이라고 대답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 폭탄이라며 먹지 말라고 권고했을 만한 식단이지만 미국인에게는 건강식입니다. 디온테 버튼은 2017년 한국농구연맹 원주 DB에서 한 시즌을 뛰었는데요.
한 경기 평균 약 23점을 넣어 그해 외국인 MVP로 선정되었고 그의 활약 덕에 팀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었죠. 버튼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 생활이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할 만큼 한국의 애정이 깊습니다. 그의 SNS에는 고추장, 간장 사진이 올라가 있을 정도니까요. 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살을 뺐어요. 한국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는 법을 배웠지요. 한국은 정크푸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식습관이 눈덩이 효과처럼 살을 뺀 계기가 됐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운동하는 시절 동안 그는 간식으로 마약김밥, 떡볶이, 라면을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구내 식당에서도 스테이크는 물론 밥과 불고기를 주로 먹고 일정이 끝나면 즉석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도 살이 많이 빠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대식가라는 사실은 모두 알지만 특히 미국 농구선수는 칼로리 폭탄 음식을 즐기기로 유명하죠. 스테이크, 빵을 정규 식사로 먹고 수시로 피자, 햄버거, 도넛 등을 먹습니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 농구선수 찰스 바클리는 경기 시작 전후로 라지 사이즈 피자 3판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도 미리 주문한 햄버거를 먹었고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주전 선수 조엘 엠비드는 하루 한 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쿠키앤크림 밀크쉐이크를 4잔씩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일반 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는 라면은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밀가루 음식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인들은 라면이 왜 나쁜 음식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인이 즐겨 먹는 크리스피 도넛 한 조각 칼로리는 약 450kcal이고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인앤아웃의 햄버거 세트는 1600kcal인데 라면 한 개는 600kcal 정도이니 일반 미국인에게는 저칼로리로 불릴 만하죠. 떡볶이, 라면 등이 한류를 타고 K푸드라는 건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은 삼겹살과 치킨, 불고기 같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와 같은 음식일 것 같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은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음식까지 좋아한단 말이야? 라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한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훈풍을 타고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